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특히나 젠센황 CEO가 방한을 한 가운데 더욱더 외신들의 반응도 기대가 되고요. 외신들이 보는 한국 증시의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앉아서 예, 같이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또 앉아서 하니까 또 새로운 기분으로 네. 또 시작하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폭락한 거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네. 우리가 뭐 폭락을 하면 단 기분이 나쁘고 또 이제 오늘 월요일도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마이크론이 뭐 10% 이상 떨어지면서 맞아요. 오늘도 우리 증시가 안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월스트리트저널은 상당히 담담한 어조로 이제 해당 사실을 갖다 보도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님께서 기사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고 지금 저희 이제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한국 지수 5% 급락?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No big deal. 예, 예. 뭐 큰일 아니야. 이렇게 예. 표현을 했던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왜 그렇죠. 이렇게까지 표현을 예. 했을까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아니고 뭐 다른 어떤 뭐 군소 매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야, 그건 너네가 너무 이렇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네, 네.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신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이 5% 급락했지만 그게 대단하진 않나 라고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나름의 어떤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고기가 좀 끄떡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또 올해 들어서 더 이제 그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를 갖다 주도하는 건 반도체죠. 그래서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 그다음 SK 스퀘어 이 네 종목이 모두 이제 시총 1, 2,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1, 2,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요일에 폭락을 했는데 그 금요일에 폭락한 시장을 기준했을 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 SK 스퀘어가 시총에서 코스피 시총에 차지할 비중이 무려 50% 넘습니다. 맞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결국 반도체 주식이 폭락을 해보면 코스피도 할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점을 월스트리트저널도 지적을 했고 네. 실제로 이제 금요일 날 NXT 말고 KLX 기준했을 때 삼성전자 6% 넘게 떨어지고 SK하이닉스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10% 가까이 떨어진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2배 레버리지를 도입을 하면서 네. 2배 레버리지를 할 땐 상승만 생각하시니까 기분이 좋지만은 거꾸로 하락이 할 때도 3% 하락할 맞아요. 것을 네. 레버리지 6%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 2배 레버리지가 오히려 이제 증폭을 갖다가 심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거듭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이제는 20%의 잔여 자금을 꼭 갖고 있다가 이렇게 시장이 예상외로 폭락을 할 때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10%, 삼성 6%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코스피가 5% 떨어졌다라는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그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그렇게까지 뭐 공포에 떨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보도를 가지고 오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키워드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덤덤한 월스트리트 저널 도대체 왜입니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여기 제목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한국 지수 자체가 AI 쪽으로 좀 몰려 있다 보니 사실 이렇게 하락한 건 별거 아니다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목이었고요. 다만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락폭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역대 하락폭은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낸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올해만 들어서도 사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왜냐면 반도체가 너무 쏠리다 보니까 맞아요. 하락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원래 진폭이 크다 보는데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팩트셋의 어떤 그 보도를 갖고 이제 근거를 댔습니다. 무엇이냐면 올해 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S&P 500은 최대 올라가고 최대 떨어진 것이 불과 2.3%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사실은 최대 하락폭이 5% 넘고 6% 넘는 정도 종종 있었다라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차트로 그래프로 가져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금요일날 폭락은 그래도 근거리에 있으니까 기억하시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폭락을 많이 했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코스피가 올해 5% 이상 하락한 날이 무려 7번. 7번. 예. 그리고 5% 이상 상승한 날은 무려 9번. 그러다 보니까 사실 7번 떨어지고 9번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럼 코스피가 많이 올라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YTD가 코스피만 지수로 봤을 때 YTD가 올해 이제 90% 상승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많이 오르면은 떨어지기 위한 어떤 그 분위기도 같이 조성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많이 오르면은 많이 올라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야, 나 이제 언제라도 내가 수익을 갖다가 네. 실제로 이제 실현해야겠다. 왜냐면 내가 가진 자산이 10억, 20억, 100억일지라도 이걸 매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의 이제 그 숫자에 불과할 뿐이니까 나는 이거를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는 욕구가 팽배해지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90% YTD가 90% 올랐고 코스피가 90% 올랐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오른 날도 무려 9번이나 된다. 그러니까 5% 떨어진 날도 많기 때문에 이걸 갖고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전체적인 기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야기가 약간 납득이 되면서도 사실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은 야 그래도 5%도 많지라고 생각하실 예, 수도 예.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문제는 베라루빈인데 예, 예. 이게 이제 뭔가 지난주 보니까 뉴욕 증시에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어요. 예, 예.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금요일에 우리나라 증시도 일부 반영되긴 했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고 나서 미국 증시가 이제 그 서머타임 때문에 오후 10시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마이크론이 폭락을 했는데 폭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베라 루빈을 내놨는데 당연히 거기에 HBM 비롯한 많은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이 메모리에는 뭐 심지어 낸드 플래시도 들어가고 이 SSD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DDR5, LDDR5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 세미 애널리시스라는 시장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이 세미 애널리시스를 철저하게 자신 리포트를 자신의 고객에만 이제 주고 언론사에도 야 보고 싶으면 돈 내고 봐라 이런 기조가 있다 보니까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쨌건 세미 애널리시스가 시종 조사 기관으로서 그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증시에 강타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부만 공개됐지만 일부 공개된 것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 엔비디아 베라 루빈의 NVL 72가 있는데 이게 렉입니다. 렉이라는 건 뭐냐면 그 책꽂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책꽂이에 이제 그 엔비디아 칩이 72개가 들어가고 짝이 되는 HBM은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ESSD, 낸드 플래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LPDDR5도 같이 들어가요. 엄청난 이제 그 장치인데 이 엄청난 장치에 실제로 이제 세미 애널리시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전보다 메모리가 절반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이제 그 자기 리포트에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절반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은 메모리 수요가 확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판단이 바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 이제 증권사들도 또 이제 몇몇 그 시장 조사 기관들도 여기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분석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시켜야 되냐면 메리츠 증권에서 MV72, MV72에다가 절반에 불과한 그 매물가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오해다. 라고 이제 메리츠 증권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96기가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앞섰던 196기가바이트에 대한 메모리 용량을 절반을 줄이는 건 맞다. 하지만 그 대신에 사실은 맞는데. 그 사실은 맞는데 다른 96기가바이트의 메모리는 6배 이상 증가하는데 무슨 메모리 토탈로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토탈로 따지면 합을 해보면 오히려 메모리가 증가를 하지 준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메리츠 증권의 이제 지적이고 메리츠 증권뿐만 아니라 대신증권도 비슷한 맥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그 메모리 사용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리포트를 갖다 분석을 해서 주말 사이 우리도 이제 많이 알게 됐다면 이렇다면 세미 애널리시스의 그 분석은 하나만 얘기했지 전체를 보지 않았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충격을 갖다가 네. 이제 그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준비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깜짝 질문 드리자면요.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젠슨항 CEO가 또 방한을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젠슨항 CEO가 이제 그 대만을 거쳐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는데 네. 그 젠슨항 CEO의 어떤 행보를 보면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이제 네. 블룸버그나 FT도 뭐라고 썼냐면은 야 너무 너 쇼맨십이 대단한데 아니 그 굳이 왔으면 총수들 만나가지고 보통은 이제 그 안정적이고 조용한 데서 총수들 만난 다음에 그다음 필요한 일이 있으면 기자회견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홍대에 가서 소주를 갖다 이제 먹고 삼겹살 먹고 그 여파로 국방부 회장이 삼계탕도 먹고 삼계탕도 이제 부인이랑 치맥도 먹고 하고. 예. 그 여파로 국방부 회장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죠. 본인 삼겹살을 안 잘라봤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비계를, 것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쇼맨십이 심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블룸버그나 이제 파이스 타임스의 이제 보도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 가지고 오실지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종목과 관련된 뉴스는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젠슨항이 한국 정계에 진출하려고 그러나? 아니 그거는 네. 아니 그 정도로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이제 저도 우리나라 사실 그게 의문이긴 해요. 네, 대중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고 하지? 이런 것도 정치인들이 배워야 되는데 거기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빅픽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젠슨항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영향력과 한국의 언론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젠슨항이 대만에서 얘기했죠. 야, GTC 대만에서 열었지만 우리 원하면 서울에서 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젠슨항이 근본적으로 이 동북아에 대한 아니 일본을 갖다가 수시로 하긴 하지만 이런 어떤 삼겹살 회동 같은 치맥 회동 같은 것은 일본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어쨌건 이런 것도 우호적으로 하면서 동북아에 대한 자기에 대한 애정. 사실 동북아가 없으면 엔비디아도 없습니다. 이번에 페이커를 만나서 저는 페이커를 알고 있었지만 페이커를 모르는 많은 분들은 젠슨항의 어떤 그 세계적인 거물이 어떤 젊은 청년 하나를 갖다 옆에서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페이커가 누구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처음에 페이커를 인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페이커를 인지하게 되면서 젠슨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국에 게임이 없었으면, 게임 산업이 없었으면 오늘의 엔비디아도 없었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맞아요. 그래픽 카드가 없었으면 엔비디아가 오늘의 엔비디아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페이커를 불러다가 이제 그 주고받는 선물을 갖다 주고받고 사인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정교하면서도 노련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겠다. 정치인도 배워야 되고 우리나라 기업인도 배워야 되는데 이해진 의장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거든요. 이해진 이제 네이버 의견이 나오면서 많은 것들에 대한 언론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기업의 총수들도 네. 결국은 주식 투자를 하고 상장사이다 보니까 개인 한 명 한 명 주주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